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한미 정치권과 산업계를 뒤흔든 한미 FTA 폐기 이슈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조짐을 보입니다. 여러 외신에 따르면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을 비롯한 미 의회 핵심 인사들은 정부 내에서 한미 FTA 철회 문제를 당분간 의제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고,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번 이슈는 나흘 만에 없었던 일이 될 전망입니다. 한미 FTA 폐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지만, 미국 정부는 한미 FTA 폐기 카드를 아예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아시아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포용적 성장 기조와 여성 노동력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 등이 급속한 고령화로 생산 인구가 감소하면서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하고, 여성 노동력 비율을 높이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노동시장에서 성별 격차를 메우는 것으로 국내 총생산을 일본은 9%, 한국은 10%, 인도는 27%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이동걸 동국대학교 초빙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으로 이동걸 동국대 경영대학 초빙 교수를 임명 제청했습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가 산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경제, 금융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깊이 있는 연구를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효성에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효성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공시했다며 과징금 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같은 과징금은 지난해 9월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이 개정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위는 효성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당기 순손실을 줄여 계산하고 회원권 같은 무형자산은 부풀려 기재하는 등의 회계 부정을 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오늘 시장 6일 만에 거래소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에 성공했고요. 상승폭이 지금 1%대 부근으로 꽤나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낙폭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도 유효한 상황이었지만 호재들도 좀 들렸습니다. 9월 9일 전후로 위기감은 아직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대북 리스크가 조금은 줄어들었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전해드렸다시피 한무 FTA 폐기 논의가 당분간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전일 미국발 여러 가지 디폴트 위기는 넘겼다라는 호재들도 들려왔습니다. 전기전자, 운수장비 등의 업종 전체적으로 훈풍이 지금 불고 있는 상황인데 수출 등의 호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기업 실적에 대한 이익 전망 추정치도 연일 높아지는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기초 체력 부분에 있어서 대한민국 지수에 대한 펀더멘털 여전히 괜찮다, 우상향할 만하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9월 9일 북한의 건군절을 관련해서 그 전후로 도발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있는 상황인 만큼, 그리고 국제 금융 기조가 조금은 글로벌 통화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는 9월, 아무래도 증시가 불안 요소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오늘장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장에서 대응 잘 하시면서 수익 내고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장 그리고 향후 장들에 대해서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2346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1.15%나 상승하고 있고요. 지수로도 26포인트 이상 급등합니다. 오늘 지수 오랜만에 시원하게 올라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중 흐름 보시면 장 초반보다 많이 올라온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2330포인트에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장중 고가는 2348포인트 현재 부근에서 고점 형성이 돼 있습니다. 2350포인트대 다시 회복을 하는지 오늘장 좀 힘을 내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매수에 동참했습니다. 크진 않지만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에서 오늘 매수 왔는데 361억 원 정도 거래소에 사고요. 기관도 1239억 원 삽니다. 투신만이 49억 원 매도. 연기금이 오늘 많이 사줍니다. 1059억 원이나 사고 있고요. 개인은 상승장에서 어제 매수를 했었죠. 오늘 차익 실현, 단기 차익 실현에 좀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58포인트대까지 올라갑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660포인트까지 바짝 근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흐름 체크해보도록 하죠. 일중흐름 보시면 655포인트부터 658포인트까지 올라오고요. 일단은 양 지수 모두 상승 흐름으로 출발을 해서 상승폭 키워나가고 있다. 비슷한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흐름 봤고요. 수급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오늘도 사네요. 337억 원 외국인이 사고요. 기관이 10억 원 삽니다. 기관은 매수량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연기금이 102억 원이나 사고 있다. 이 부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은 277억 원 오늘 순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1129원대, 28원대에서 지금 움직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금 하락폭이 조금씩 커지면서 1130원이 무너지고 원화는 오늘 오랜만에 강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이슈부터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뉴욕 쪽에서는 지금 디폴트라는 최악의 상황을 좀 벗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미 FTA 지금 폐기에 대해서 당분간 논의하지 않겠다 이런 호재들도 들려왔는데 미국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일단 대외 변수들은 그런 위험 요소가 좀 완화된 게 국내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3개월 정도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에 동의를 하면서 좀 정부 셧다운 우려가 12월로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어제 하원을 419대 3으로 통과한 허리케인 하비 피해 복구 법안에 3개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한 법안을 같이 붙여서 상원 표결에 올릴 것으로 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상원 같은 경우에는 합의 피해 복구 금액이 들어있는 법안에 반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부채 한도 협상을 놓고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3개월 부채 한도 상향 조정을 트럼프가 손을 들어준 셈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말에 있을 법했던 이 워싱턴 노이즈가 좀 일단락되면서 이제 트럼프 감세안에 좀 초점이 맞춰질 것 같고요. 이번 주 또는 다음 주쯤에 트럼프 감세안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동안 눌려있던 트럼프 수혜주들, 금융이라든가 IT, 인프라 관련 업종이 좀 재차 부각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또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완화된 부분이 좀 외국인 매수세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진핑과 트럼프의 대화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작전이 첫 번째 선택은 아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우려가 좀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북핵 리스크는 좀 돌발 악재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재차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좀 고비는 넘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는 아니라고 좀 통보를 하면서 아무래도 미국 자국 내 이슈에 조금 더 집중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세안이라든가 금융규제 완화 이런 부분에 더 집중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보호무역에 대한 이슈는 좀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슈들 짚어주셨는데 이제 이 이슈들을 짚어주신 부분이 내일장이나 향후장에는 어떤 방향성을 줄지 이 부분이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미국 측에서 셧다운 우려라던가 아니면은 감세안 발표 같은 경우는 국내 주식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글로벌 통화정책 역시도 좀 완화적 스탠스를 지속할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보다는 업사이드 리스크가 좀 더 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과열 부담도 해소가 되었고요.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은 상황에서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과 내일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칠 만한 것은 ECB 통화정책회의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좀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아무런 힌트를 주지 않았던 점이 있고 또 지난번 회의에서 가을쯤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9월 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좀 발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는 1월쯤에 테이퍼링을 실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ECB랑 페드 모두 글로벌 통화 당국자들은 당분간은 좀 신중한 스탠스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럽에서는 현재 유로화 강세로 인해서 유럽 수출주들의 채산성 악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테이퍼링을 좀 서둘러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또 10월 달에 독일 총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지켜보고 실행하는 그런 의견이 좀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풍부한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가열 부담이 좀 해소되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풍부한 유동성에 따른 저가 매수 자금이 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달러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원달러 환율을 제가 매일 그래도 짚잖아요. 한번 네. 시황을 짚을 때 재미있는 건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이게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단 말이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죠? 예. 네. 시황 보면서 원달러 환율에 지금 집중하다 네, 보니까 네. 그렇게 됐는데 1130원 아래로 오늘은 또 내려왔습니다. 어제 1130원 중반대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일단은 또 급등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게 지금은 잠잠하긴 한데 북핵 리스크가 9월 9일 전후로 좀 도발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참 안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소장님 궁금해요. 네. 바깥에서 이렇게 화면 보다 돌았는데 예. 아까 한 1128원대 후반 맞아요. 환율 예. 이렇게 화면에 나오면서 전일 대비 한 6원 80전 약보합세 이러길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경제TV의 그 스케일. 6원 80전이면 이거 약보합은 아니에요. 많이 빠진 거예요. 예. 많이 빠졌죠. 보통 이제 뭐 한 10원 이상 빠지고 오르고 하면 이제 급등의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뭐 좀 들쭉날쭉 하는 거죠. 그렇죠. 들쭉날쭉 하는 상황이고 어디 뭐 진짜 중간에 제가 말씀까지 끌어가면서 어디 환율만 그러냐. 주식도 그렇다. 우리나라 주식이나 환율만 그러냐. 트럼프도 그렇다. 뭐 그러네요. 폐기하겠다고 뜬금없이 얘기했다가 FTA 갑자기 또 쑥 사라지죠. 예. 대화할 때가 아니다. 지금은 뭐 군사적으로 한번 갈바줄 때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제는 또 기자들 앞에 그렇게 얘기했죠. 군사 행동이 퍼스트 초이스는 아니다. 첫 선택지는 아니다. 뭐 이거는 거의 뭐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원작 소설이라든지 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충 내용을 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작가 마음이에요. 그야말로 이 쪽대본. 그렇죠. 오늘 내용하고 내일 내용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시청률 좋으면 갑자기 뭐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고 살 수도 있죠. 살 수도 있고 그런 좀 웃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환율 보시면 이러네요. 지금 여기에 뭐 기술적 분석을 들이대기에도 민망한 환율입니다. 뭐 한 1, 2주 사이에 업데이트 해봐야 이건데요. 오른쪽 끝부분에 이게 지금 그러면 그 난리쳤던 지난 일요일이었습니까? 토요일이었죠. 핵실험한 게 일요일 아니었나요? 휴일이었습니다. 일요일이었네요. 일요일 12시 반. 걔네들 시간으로, 평양 시간으로 12시에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자, 이게 지금 뭐 핵실험을 하고 무슨 뭐 수소탄을 했다는 나라에서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의 환율입니다. 얘기할 것도 없죠. 그렇죠. 여기서 무슨 뭐 기술적으로 의미 있다. 여기 뭐 구름대 상단 35원이 열렸다. 35원이 열려서 하다못해 40원 가고 50원 가야 되는데 바로 금방 또 30원을 내주고 하는 그런 장입니다. 크게 봤을 때 이 선을 올라서기도 버거워하는 뭐 그 정도라고 보여줄 수 있고, 마찬가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거의 같은 기간에 달러 인덱스하고 이렇게 겹쳐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는 뭐죠? 금년 초부터 해서 지속적인 우하향입니다. 우하향이었죠. 예. 자, 최근 한 일주일 바닥 찍고 반등하나 싶은데 또 밀리네요. 네네. 또 밀리지만 아직까지 전저점을 깨지는 않았으니까 또 이제 오늘 드라기를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 그림하고 좀 전에 봤던 이 그림하고 차이는 뭡니까? 꾸준히 우하향하는 달러 약세 대비해서 우리 환율은 중간중간 출렁출렁해서 그나마 덜 내려왔다. 즉 원화가 우리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하는 거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글로벌 달러 약세를 그대로 반영했더라면 지금 1,100원 아래가 아닐까. 이 지정학적 리스크마저도 없었더라면 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환율 얘기하면서 주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뭐 몇천억씩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게 하니까요. 요즘은 뭐 지수 선물도 몇천 개씩 갖다가 어떤 날은 순매수하고 어떤 날은 순매도 하고 그렇죠. 오늘은 또 사고 있네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5일선, 21선, 61선 다 무너졌으나 이게 121선이죠. 이 검은 선. 120일 같으면은 한 달에 월화수목금 5일 5420 2622 즉 반년이에요. 지난 반년간의 어떤 평균 지수라고 할 수 있으면은 또 이 121선 같은 게 한 번에 무너진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리스크 이 와중에 이렇게까지 하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도 저 정도까지 왔고 지금 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어쨌거나 자기를 편들어 주려고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9월 9일 날 내일 모레인데요. 진짜 뭐 또 기념일이라고 해서 최근에 또 ICBM이 이동 중이다는 흉흉한 기사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쏘아 올린다면은 제가 봐서는 그건 거의 미친 짓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북핵 리스크 내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이제 어느 정도 사그라 들고 있다, 수면 안으로 깔아앉고 있는 중이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대충 이렇게 보이네요. 우리 코스피 차트 한 번만 더 띄워주신다면 당분간 이 안에서 논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21선하고 61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그렇다면 뭐 환율도,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 얘기했던 1110원, 금년 중에서 아래쪽에서 막혔던 인상에 기억에 남는 거는 1110원. 거기까지 한 번 더 갈 수 있는가 정도. 뭐 그런 정도의 흐름입니다. 일단은 지금 많이 모든 것들이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9월 9일 날 말씀해 주신 대로 쏘는 건 미친 짓인데 제가 방송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지금 그런 행동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참 그것도 만약이라는 가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거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오시면은 좋은 얘기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드라기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쪽이나 뭐 ECB 쪽도 9월에 계속 봐야 되는데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말씀해 주시는 게 크게 뭐 컨센서스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증시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제 발표됐던 그 연준의 베이지북 나왔어요. 경기 진단 보고서죠. 뭐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늘 하던 얘기입니다. 경기는 아주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 미약하게나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인플레가 좀처럼 안 살아난다. 그러다 보니 뭐 임금 상승 압력도 없다. 대충 그까지 읽으면은 시장에서 빨리 베이지북의 내용이 뭔지 대충 핵심만 읽고 포지션 잡아야 되는 선수들이라면 달러 매도 칠 거예요. 이거 금리 못 올리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히나 또 이번 주에 연준 그 고위 인사들이 또 연설이 쭉 이어졌습니다. 잠깐 살펴보시죠. 살펴보시면은 자 여기 우선 라엘 브레이나드 왼쪽에 금발의 연준 이사 민주당 쪽이고 오바마 때 아주 총애를 받았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연준 의장 후보까지도 올랐던 힐러리가 되었더라면 여기가 연준 의장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을 만큼 근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이 완화적 비둘기파적입니다. 자, 근데 아예 뭐 대놓고 얘기했네요. 이코노믹 클럽, 뉴욕에 있는 이코노믹 클럽에서 연설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반등에 대한 자신이 생길 때까지 금리 인상에 신중해야 된다.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죠. 노골적이죠. 여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 이 옆에 또 이렇게 닐 카시카리 이름도 어렵고 이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들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이름이 어려워요. 그러게요. 발음하기 어렵네요. 카시카리. 코타 뭐 이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여기도 조금은 매파적이었는데 이번에 돌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예. 우리의 기준금리 인상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해를 끼치고 있을 수 있다. 자, 그렇다면은 뭐 19일, 20일 오늘 밤에 있는 22보다는 조금 일정이 뒤에 밀립니다만 금리 올릴 것 같지는 않다. 시장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연준 관련해서는 그것만 봐야겠죠. 이번 9월 FMC에서 그동안 예고해왔던 대차대조표 축소, 예. 국채 재투자 줄여 나가는 거, 그거는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20입니다. 20인데, 왼쪽에 이 사진 보시면은, 저기 CNBC에서 가져온 화면입니다만, 예. 드라기가 왼쪽에 이 헤드라인은 그거예요. 투자자들을 갖다가 in the dark, 그냥 어둠 가운데에 남겨둘 것 같다. QE 엑시스는 딜레이 되고, 양적 완화에서 출구 전략을 구사하는, 자, 이 테이프링, 그러면 지금 매달 600억 유로. 예. 이것도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헷갈리시기도 할 텐데 800억 유로씩 사다가 금년 3월에 600억 유로로 하는 대신에 조금 9월 말까지로 돼 있었던 걸 연말까지 600억 유로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건데, 이제는 이 600억 유로마저도 금년 가면 끝나는데, 늘 끝날 때 하면서 계속 해왔던 20이고 드라기이기 때문에 또 연장도 가능할 거 아니냐? 그런데 6월 달부터는 슬금슬금 이걸 갖다 줄여 나간다는 듯이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지금 결국 이 왼쪽 기사는 뭐냐 하면은 이 아주 뭐 고뇌하는 표정에 콘스탄시오 부총재하고 같이 해놓고 이 양적 완화에서 이제 벗어나기는 나야 되겠는데 이게 또 딜레이 될 것 같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오른쪽의 기사는 이겁니다. 유로가 너무 강해졌단 말이에요. 예. 이 최근에 이 유로 강세가 21로 하여금 딜레마에 빠지게 한다. 즉, 이제는 좀 그만큼 양적 완화 오랫동안 해서 돈 그렇게 풀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도입하고 해서 경기가 이 정도 살아났으면은 정상화를 해야 되는데 이 유로가 너무 세졌다는 얘기죠. 아래 그래픽도 보시면은 우상향하네요. 예, 금년 1월부터 해서 쭉 올라왔는데 여기서 보면 잘 지적해놨네요. 이거 보시면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당선도 컸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이런저런 금년에 이제 10월 달에 독일 총선도 있습니다만 그때면 마린 르펜 국민전선 극우 뭐 이러면서 뭐 거기가 되면은 프렉시트 이제 벌써 이제 옛날 얘기처럼 들리네요. 그러게요. 우리 연초에 했던 얘기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성적인 마크롱이 됐다고 해서 유로존의 정치적 위기가 줄어들었다 싶으니까 유로가 강세를 탔던 것이 컸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드라기 총재 특히 신트라에서 그때 했던 얘기 디플레 위험이 사라졌다 하는 얘기는 뭐죠? 그러면 금리 좀 올려도 되네? 당장 이렇게 연결이 됐던 그런 식으로 쭉 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걸 본다면 오늘 아마 얼버무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출구 전략 내지는 뭐 QE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조차도 안 하고도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조금 욕심을 낸다면은 드라기가 최근에 유로 너무 강해졌다, 시장의 기대가 좀 쏠린 듯하다, 이렇게 한다면은 유로가 좀 꺾일 수도 있죠. 네.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좀 애매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는 듯한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새치혈을 갖고 시장을 갖고 놉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외국계 자본이 어디로 움직일지 향방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국면인데 중국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 게 위안화도 강세예요. 그렇죠? 강세 정도가 아니라 초강세 행진인데 이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는 예측을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차트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위안이 얼마나 강해졌는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위안화 달러 위안 주간 차트 화면에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가 작년 12월 23일이니까 금년 들어서는 이렇게 해서 특히 한 4, 5월부터는 봄부터는 막 계속해서 위안화가 강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뉴스 들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오늘도 인민은행이 고시 환율을 갖다가 낮췄어. 즉 위안화 강세로 고시했다는 얘기죠. 뭐 자기들 메커니즘대로라면은 밤사이에 달러가 약세로 갔으니까 제대로 된 뭐 고시 환율 맞습니다. 근데 이제 9일 연속 위안 절상은 참 오랜만이다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이게 벌써 재작년 8월에 위안화 평가 절하하면서 중국 증시 급락하고 서울도 휘청하고 했던 그 시절. 그 시절이 이 무렵인데 그러고 나서 쭉 왔었고 작년 말만 하더라도 이때 11월 이후에 달러가 또 강했죠. 트럼프 당선되면서. 그 영향도 있었지만 이때는 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대거 자본 유출이 일어날 수도 있다. 내지는 중국의 부자들이 중국 떨려고 그냥 위안 갖고 그냥 바꿔서 나간다. 심지어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뭐 비트코인으로 가른다. 별소리 다 돌았는데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왔는 것은 일단 제일 큰 거는 금년 들어서 달러 약세가 상당히 강했었죠. 아까 달러 인덱스 보셨다시피 예, 예. 그건 또 트럼프가 그렇게 했던 부분도 만들고요. 있고 시장이 또 트럼프에 대한 기대감, 연준의 어떤 긴축에 대한 강한 기대감이 꺾였던 부분도 있고 예. 그렇게 있고요. 또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그겁니다. 그동안에 조금 불안할 때는 N 했던데 이번에 북핵을 갖다가 거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이 또 진짜 뭔가 결정적인 도발을 했을 때 그랬을 때도 N이 안전자산인가? 여기에 대해서 요즘 들어서 갑자기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기존의 논리대로 N이 안전자산이야. 그렇다면 달러인 환율은 떨어지면서 N 매수세가 몰리면서 N이 강해지겠으나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도면은 ICBM도 필요 없다. 그냥 쏠 수 있잖아요. 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들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그 N이 들고 있을 만한 돈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기 일본을 관통해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넘어간 예. 다음에 그게 좀 있었죠. 그래서 뭐 N 대신에 최근 들어서 아시아 위안화로? 통화 중에 위안화가 안전자산으로 부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그것도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겁니다. 중국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거나 시황제를 위하여 예. 진시황의 시황제가 아니고 예. 시진핑의 시황제를 위하여 시황제죠, 예. 예. 뭐 시황제를 위하여 주식도 올라야 되고 위안도 강해야 되고 뭐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외환 보유고도 3조 달러 무너지나 싶었는데 커버하고 지키고 있고 그런 관점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 공산당 대회 끝나고 시진핑 주석이 자기 원하는 체제를 딱 갖춰서 새로 5년 출발하기 전까지 중국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시장은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홍콩 쪽이 조금 불안불안하긴 합니다. 네. 그 중국이 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들리니까 괜히 배 아픈 거는 좀 있네요. 눈여겨봐야 될 이벤트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좀 볼까요? 이벤트들. 예, 뭐 특별한 이벤트를 갖다가 다음 주 방송 나오기 전까지 뭐 손꼽힐 만한 이벤트는 오늘 밤 뭐 20인데요. 예. 뭐 저 개인적으로는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외국인들의 속내가 무엇인가? 진정 한반도에서의 지정학적 위험은 끝났다고 보는가? 이 정도의 조정으로 한국 주식은 다시 매력적인 레벨이 됐는가?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인가? 이러다가 또 우리 국내 기관이나 개인의 매수가 들어오면 또 던질 것인가. 예. 그리고 차트, 중요한 차트들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 하이닉스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차트들이 보면은 뭐 쌍봉이라고 말하기보다도 전고점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직전 고점에. 뭐 삼성전자는 보기에 따라서는 헤드앤숄더 같기도 하고,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보아서는 이런 식으로 시장 흐름이 간다면은 120선 지지력을 믿고 쫙 가도 되는 장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확인할 거는 좀 있다. 그런 부분들. 지금 직전 고점에 와 있는 주요 종목들의 주가 추이 한번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니까 네. 너무 마음 놓을 땐 아니다. 네. 하나하나 다시금 체크할 시점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JFM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라이브 매매타임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메르시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